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항상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 세력들, 정말 개인들에게 좀 무난하게 수익 주면 어디 덧나요? 근데 지네 혼자만 가겠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그 다음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런 세력주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강한 세력주가 또 밀고 올리는 힘이 좋거든요. 이제 그런 강한 세력주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찾는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한 종목이 거래대금 하루에 5천억 정도가 터지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엄청 많은 거죠. 하루에 거래가 5천억 원이 거래가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지금 HJ중공업이 시장에서 정말 강한 종목이란 말이죠. 5천억 정도면 이 HJ중공업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3천억 이상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1천억이나 2천억 정도는 하루에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근데 3천억 이상부터는 좀 흔치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조다 이러면 어때요? 미친 거죠, 사실. 그래서 거래대금 규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을 때 들어가서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5천억이 터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강한 종목들은 무조건 1분봉이 다릅니다. 1분봉으로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뭐 보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자, 여기 구간을 보죠. 자, 상승 초입이죠. 대체거래소에서 들어온 돈은 개미돈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건 무시해도 돼요. 사실 이 돈은 무시해도 되는데 이제 정규장이 시작했을 때 돈의 규모를 봐야 돼요. 자, 많이 차트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2.3%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9시 1분에. 그리고 거래대금은 제가 체크해보니까 35억 정도가 되네요. 여러분 1분 만에 35억이면 그렇게 많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뭐 평범한 수준? 좀 수급 좀 들어왔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35억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종목의 호가 움직임이 활발하다면, 이 슈팅이 들어오고 나서 호가가 활발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35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1분 때인데 9시 1분 그리고 한 10분 정도죠. 이렇게 되겠죠. 한 10분 정도만 체크를 하면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돈이 또 붙고 하니까 이 거래량이 오늘 하루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얘는 필시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딱 10분까지만 수급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쏘고 그 다음에 수급을 발생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천억이고 나발이고 1천억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거기서 얘는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세력이 어디까지나 딱 요만큼만 수급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돈이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은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후보 종목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대장주의 기질이 있다. 대장주 사이즈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게 이런 걸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늘은 세력들이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이 있어서 고작 요만큼만 발생시키면 뭐 거래대금이 한 800억 정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만 딱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 한 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1천억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세력들이 각 잡고 하루 종일 거래를 하면 3천억 이상 발생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의 사이즈만 보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어떤 날을 잡은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상승을 시키면 돈들이 더 많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강한 종목을 비교했으니까 좀 약한 종목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보고도 무시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퍼스텍 볼게요. 퍼스텍도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방위산업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오전이죠? 9시 5분 정도에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은 한 12억 정도가 나왔어요. 방금 봤던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오자마자 35억 정도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이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흘러갔단 말이죠. 근데 퍼스텍은 어때요? 슈팅이 나오고 나서 10억이 발생을 했죠. 10억도 굉장히 약한 거죠. 그리고 나서 유지가 됩니까? 10억도? 10억조차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루에 얘가 이제 올라가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근데 여기서 올라가봤자 어차피 돈이 안 붙기 때문에 롱바디 양봉을 찍으면 한 1,0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이즈 자체가 어떻다? 3,000억 이상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밑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나중에 이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부터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이상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8,500원 위로 뚫게 된다면 그때는 3,000억 정도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그럴 만한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퍼스텍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급이 더 좋은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 종목은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로봇주가 강한데 이 종목은 뭐다? 후발주에 불과하다. 후발주가 나중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를 나름대로 두고 이제 거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TLB라는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얘도 한번 슈팅이 나왔거든요. 오늘 오전에 잠깐 이렇게 나왔죠. 오전에 보시면 시초에 거래대금이 4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적은 건 아니죠. 근데 뭐가 중요하다? 40억 터졌으면 그 뒤로 쭉 이걸 유지해줘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장 끝날 때까지 거래대금이 3천억, 5천억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사이즈가 사실 또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TLB는 이미 일봉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올라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40억이 터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을 때는 10억, 20억 이 정도가 됐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40억 겨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40억이나 터졌네 라고 해서 이 규모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오산인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갭 상승했죠. 시초에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40억 정도 안 터지면 그게 이상한 종목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터지는 종목은 없어요. 이런 종목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은 제가 좀 기피하는 종목인데 아주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면 담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 이런 종목을 기피하냐면 자 보세요. 40억이 큰 돈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전부터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부터 아주 적은 돈으로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차트가 지금 이쁘거든요. 차트가 이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받쳐주는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호가가 좀 얇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폭락을 쉽게 만들어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강한 종목보다 폭락이 더 심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와주스키님, LG 디스플레이는 엄청난 슈팅이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그냥 쉽게 폭락하고 말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는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이 아니죠. 근데 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산 OLED를 뭐 제재한다, 뭐 재판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반영할 만한 시기는 사실 좀 나중이에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자, 아무튼 가끔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함정에 빠질 때가 뭐냐면 당일 호재가 들어와서 슈팅 나오는 것에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량주이기도 하지만 단타꾼들에 의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미리 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우량주잖아요. 그쵸? 우량주인데 이 우량주가 여기서 급등 나오고 이후에 급등을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주사 종목은 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오히려 상승 초반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을 빵 터뜨리고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미 올라가는 순간부터 개미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때요? 나중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이게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을 만한 재료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우량주는 연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왜냐면 유한양행도 똑같거든요. 유한양행도 우량주죠. 우량주인데 거래대금이 1조 터지면서 슈팅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어냈어요. 오히려 우량주가 이렇게 이동평균선 수렴하고 나서 슈팅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신고가 가면서 슈팅 나오면 괜찮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고가 나오면서 슈팅,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눌려있다가 슈팅 나오는 건 보통 안 좋아요. 우량주들은.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이제 우량주들은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진짜 세력들이 올리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빡 주고 거래대금 빵 터뜨리면 이후에 또 돈을 쏘기 힘들어져요. 이미 홍보 다 했잖아요. 나 올라갈게 하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똑똑하니까 요즘에 똑똑하잖아요. 수급 보고 쫓아와서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건 기피합니다. 이런 건 기피해요. 대신에 좀 덜 유명해갖고 미리 바닥에서부터 뭔가 엄청난 대금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기세가 보이는 종목들을 저는 선호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알겠나요? 그냥 간단하게 초우량주의 이런 급등은 피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할 것 같네요. 신고가 아니면.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별하는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또 많이 봐야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또 수익을 주기가 매우 수월해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을 재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